안녕하세요. 3학년 사회 7단원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노트 필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인구 분포 첫 번째 중단원의 두 번째 시간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는 교과서 30쪽 130에서 131쪽까지의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분포는 크게 시기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건데요.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공장을 짓고 이제 산업화가 시작됐던 산업화를 기준으로 해서 1960년대를 기준으로 그 전후에 따라서 인구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왜냐하면 이 산업화가 우리나라의 농업에서 그다음에 제조, 서비스 이런 돈이 많이 되는 그런 산업으로 나라를 크게 바꾼 그런 변화이기 때문에 산업화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과거, 현재 인구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화 이전에 1960년대 이전에 조선시대까지의 그런 조선시대부터 이런 인구 분포는 주로 어떤 걸 특징으로 하냐면 벼농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먹고 살던 농업 사회였기 때문에 자연의 요인이 인문 요인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에 중요한 평야가 많은 곳, 그리고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따뜻한 곳, 이런 곳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자연 요인은 날씨 또는 산이 없고 평야가 넓은 지형, 그리고 토양.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의 인구 분포의 특징은 벼농사가 잘 되는 이런 자연적인 요인이 많은 곳이었다. 그에 따라서 인구가 밀집한 지역, 희박한 지역을 구분해 보면 인구가 밀집한 지역은 주로 남쪽과 서쪽에 있는 평야지대였습니다. 자, 그리고 희박한 지역은 북쪽, 동쪽의 북동부에 있는 산지지대였고요. 예를 들면 남서부는 전라도, 그리고 북동부는 지금 우리 강원도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지도를 참고하시면 되겠죠. 전라도는 전라도뿐만 아니라 남쪽, 서쪽은 기후가 따뜻하고 그리고 평야가 넓었기 때문에 벼농사에 아주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살았다는 거고요. 강원도가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대관령만 해도 춥잖아요. 그죠? 춥고 산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에 불리했습니다. 과거에는 농사에 불리하면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산이 많은 지역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강원도에서부터 태백산맥이 시작하고 소백산맥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 있는 이쪽 지역이 주로 사람들이 별로 없는 지역이었고, 나머지 특히 전라도 이쪽이 사람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경기도도 물론이고. 그래서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러면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서비스업을 많이 발전하게 된 산업국가로 변한 1960년대 이후에는 어떻게 인구가 변화되었는지 그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특징에다가는 두 가지 적어줄게요. 산업화,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고 철강을 생산하고 그리고 그런 산업이 있는 도시들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몰려드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이촌향도라고 표현합니다. 도시로 향한다, 촌을 멀리하고 촌에서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는 뜻이고요. 왜 도시로 갔을까요? 도시에는 무엇이 있길래 사람들이 갔을까요? 산업이라는 건 자동차 공장 이런 것들이 많다는 뜻이니까 높은 월급을 줄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시로 점점 사람들이 향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의 특징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과거에는 기후나 토양 같은 이런 지형 같은 것들이 자연 요인이 더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될 만한 곳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문 요인, 이게 더 증가했습니다. 중요해졌어요. 그 중에서도 일자리나 도시의 깔끔한 그런 문화, 시설 이런 것들이 더 중시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이촌향도 현상 이후에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가 밀집 지역과 희박 지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지도에다가 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밀집 지역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알아볼 텐데요. 요즘에 수도권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가 있죠. 수도권이라는 건 서울, 인천,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이렇게 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지역에 인구가 많고요. 원래 전통적으로 많았어요. 그리고 산업화로 도시가 발달하면서 100만 명이 넘는 도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광역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무슨 광역시라는 거 있죠? 자, 요런 데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로 우리나라에서 커다란 철강, 조선, 자동차 공장들이 있는 지역이 동쪽과 남쪽에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남쪽과 동쪽에 임해, 바다 근처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공업 도시들, 남동, 임해 공업지대라고 부르는데요. 뭐 구체적인 도시들을 예로 들자면 철강, 포스코가 있는 포항, 그리고 조선이 있는 거제, 자동차가 있는 울산, 그다음 뭐 여수, 화학, 석유화학 도시, 이런 도시들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시해 볼게요. 지도에다가 어떤 곳인지. 먼저 서울 여기 있죠? 그다음에 인천, 그리고 경기, 그리고 대전, 그리고 광주, 그다음에 여수, 광양, 그리고 부산, 울산, 그리고 여기에 포항 안 그랬네. 포항, 여기 대구, 거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대전은 충청남도에 속한 게 아니라 따로 조그만 지역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중에서 수도권이 어디냐면 인천, 서울, 경기를 포함한 이쪽이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은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고요. 수도권의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반 이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거의 2,500만 명 정도가 이쪽에 몰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 넓은 땅에 다 놔두고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부산과 같은 무슨 광역시를 한번 이렇게 빨간색으로 빗금쳐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광역시는 수도권에 있는 인천이 해당하고요. 대전광역시, 광주, 대구, 그리고 부산과 울산이 광역시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남았죠. 남동 임해 공업지대가 과연 남동 쪽에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포항, 울산, 거제, 광양, 여수가 있죠. 포항과 광양에는 포스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철을 생산하는 게 세계에서 유명합니다. 철강 생산. 그리고 울산에는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 이런 게 월급도 많이 주고 아주 돈이 많이 되는 그런 산업이에요. 거제도에는 커다란 배를 만들어서 파는 선박. 아무튼 이런 여수에는 석유화학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 되고 이렇게 거대한 공장들이 이쪽에 많다 보니까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이런 바닷가를 끼는 도시들이 대도시가 돼서 이런 공장 도시들을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남동 임해 공업지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공업지역 또는 공업지대 큰 게 다르지 않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이렇게 현재 우리나라는 이쪽 지역들의 인구가 몰려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현재 인구가 희박한 별로 없는 지역은 어디인가 알아보겠습니다. 과거랑 똑같은 게 하나 있네요. 여기에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뭐뭐라고 돼 있죠. 여기는 교통과 농지가 교통이 불편하고 농지가 별로 없는 산간지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산맥의 위치는 똑같죠.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이쪽 산지지대에는 지금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로 와서는 도시 몇몇 조그만 도시에 주변에 있는 농촌 인구가 다 몰려들다 보니까 오히려 도시가 아닌 농촌과 어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게 되었어요. 이게 과거랑 달라진 점의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농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쪽에 평야지대에 사람이 많았는데
이쪽에 지금은 모두 다 도시로 가버려서 오히려 과거에 이렇게 많았던 평야지대가 지금은 도시가 아니면 사람이 없는 그런 지역이 돼버렸다. 이렇게 그림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지도가 하나 더 있죠. 한 가지만 재미있는 걸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분포를 보면요, 총 253명의 국회의원 중에 어느 곳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 많은가를 지도를 표시해 보면 인구 분포와 일치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은 주로 16만 명의 국민들의 투표로 이제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리인데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인구가 많으면 그 지역에 국회의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53명의 분포 표시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60명의 국회의원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서울시 하나에만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쭈루루 가볼게요. 인천광역시 13명,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7명, 충청남도 11명, 충청북도 8명, 세종시 1명, 전라북도 10명, 광주광역시 8명, 전라남도 10명, 제주도 3명. 자, 그리고 강원도는 8명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적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경상북도 13명, 대구 12명, 경남 16명, 그리고 부산 18명, 울산이 6명입니다. 그래서 총 다 더해보면 253명인데요. 확실히 이쪽의 수도권에 국회의원들도 엄청나게 많은 걸 볼 수가 있고, 이쪽 남쪽 지역에 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과 산간지대엔 적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